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병행, 올인, 일병행까지 안 해본 것이 없는 2016 경기초등보건교사 최종 합격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발표에 먼저 저의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메타인지와 개선에 대해 내용을 말씀드린 뒤 1차와 2차 시험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 목표 및 마인드셋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양력입니다. 학부 병행 시기에는 현실적으로 병행이 불가능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5, 6시간씩 자가며 커리큘럼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시험에서는 소수점 차이로 탈락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올인으로 준비했고 1차는 컷보다 약 3점 높게 합격하였지만 처음 경험한 2차 면접에서 80점대 중반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으며 다시 한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3수 때는 기간제 1년을 처음으로 병행해 보았는데요. 보건교사로서 처음 학교 현장을 경험하며 적응해야 했고 주말 외에는 공부 시간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차 합격 점수가 컷불 2점이었고 2차에서는 90점대 초반으로 뒤집기에는 아쉬운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제 한 학기를 한 뒤 하반기에는 1차에 집중하며 준비했을 때 1차에서는 컷보다 약 10점으로 여유 있는 점수를 2차에서는 99.13이라는 결과로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곡선의 핵심은 저는 단연 메타인지와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문자 P로 계획에 약하지만 공부에 다시 뛰어들기보다 페인 분석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시험 준비하는 과정, 시험 당시의 컨디션, 전략을 전반적으로 되짚으며 어떤 것들이 부족하였는지, 이러한 점수가 나왔는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를 만들어 왼쪽에는 작년에 제가 했던 방식을, 오른쪽에는 개선 방향, 계획을 적었습니다. 이 과정은 막연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올해는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동기부여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부족한 점은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수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개선의 반복이 쌓여서 결국 실제 점수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것이 분명 쉽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차 준비 전략을 크게 우선순위, 회독, 스터디, 문풀 모고 활용법으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순위의 기준은 바로 기출입니다. 우리 시험은 분량이 정말 방대하고 최근에는 지역적인 출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같이 틀리는 문제이고 합격을 가르는 핵심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이 아닌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점점 확장하는 반복 회독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수님 이론서 목차 뒤에 정리된 기출 페이지를 인쇄해 기출을 분석한 뒤 잘라서 해당 이론 옆에 직접 붙였습니다. 기출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이론서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고 키워드로 생각되는 부분은 빨간색 펜으로 박스를 쳐서 K를 적었습니다. 기출 분석 종이에는 주제, 묻는 것을 형광펜 색깔펜으로 밑줄 치고 밑에 여백이 있는 공간에 출제 유형 및 지문, 객관식 보기에서 언급된 것들을 구조화하여 적었습니다. 회독을 하기 전 기출을 먼저 읽어보며 이 이론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묻는구나, 다른 주제에서도 이렇게 확장될 수 있겠구나를 자연스럽게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터디할 때에도 이를 활용하여 던졌던 질문들이 문풀, 모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을 경험하며
저의 공부 방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단권화와 회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념을 이해하고 단권화하는 데 집중했고, 하반기에는 교수님께서 주신 회독표와 스터디를 통해 인출에 주력했습니다. 단권화는 특정 색깔 펜으로 이론 옆에 제가 이해한 바를 풀어 쓰거나 도식화, 청킹을 만들어 보는 등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 또한 헷갈리는 개념, 변별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인접한 부위에 필기했고, 이 과정이 하반기 인출, 회독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구조화와 이해를 해두었기 때문에 하반기 문풀 모고반에서 문제를 풀며 틀린 부분이나 새롭게 추가된 개념들을 비교적 여유 있게 추가 및 보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N수 때부터 하반기 커리큘럼을 수강했기 때문에 맞춤형 암기 노트를 제작했는데요. 한글 파일 2개를 열어놓고 인출용 질문지와 답지를 만들었습니다. 예시를 가져왔는데 질문지에는 페이지, 이론서 페이지, 주제, 기출에서 외워지지 않는 내용, 스터디에서 틀리는 내용, 기출 확장 중 나올 것 같은 내용 등을 질문으로 만들고 답지에 이론서의 답안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는 이동 중, 공부하기 싫을 때 누워서 볼 때 등에 활용했었고, 그리고 시험장에 짐과 불안을 덜기 위해 이것만 가져갔었습니다. 회독할 때 인출은 목차나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구두 인출을 기본으로 하되 계속 틀리는 부분만 백지노트로 적어보며 점검했습니다. 일병행을 하면서는 책을 들고 다니기 어려워 교재를 구매한 뒤 PDF로 제본에 활용했습니다. 굿노트에서 두꺼운 펜으로 인출하고자 하는 부분에 선을 그었고, 인출이 되면 해당 표시를 지우고 인출되지 않는 부분은 2~3번째 회독에서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편하신 분들은 암기펜과 빨간색 셀로판지를 활용해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출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공유드립니다. 저는 매해 회독표, 인출 스터디를 했고, 스터디 공부 방법으로는 회독표를 기준으로 기출, 기출 확장, 문풀 모고 국시 언급했던 순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올인이나 스터디에서 인출 방식이 잘 맞는 분들께는 3회독 스터디를 권장합니다. 저는 1에서 4권을 한번 돌릴 때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회독표 중 3회독까지를 목표로 삼았고, 그날 나가야 하는 진도는 밤 스터디에서 2~3회독 범위 중 틀렸거나 확장이 필요한 내용은 아침 기상 스터디에서 점검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최소 3번 눈에 익히고 다시 돌아오니 한 번 보고 지나갔을 때보다 훨씬 장기 기억에 잘 저장되어 학습 효과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스터디로 2번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거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포스트잇으로 라벨링하여 반복적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터디의 장점들을 적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외롭고 긴 시험을 끝까지 함께 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스터디를 망설이는 분들께서 대부분 민폐가 될까봐를 이유로 드시는데, 비슷한 상황을 가진 분들끼리 스터디를 모집하신다면 오히려 서로를 지지하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반기 문풀 모고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풀 모고의 핵심은 실전 연습과 오답을 통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고 문풀이 끝나면 5분 정도 투자하여 포스트잇에 틀린 이유, 실수 패턴, 시험 중 컨디션까지 모두 기록했고, 이를 모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시험 보기 전에 읽어보며 실수할 수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의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하루를 실제 시험처럼 운영했는데요. 임용 시험 일정에 맞춰 시험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실전처럼 연습했고 그날 예정된 인강이나 직강까지 듣고 쉬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답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답안지에 저만의 정리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조사나 법 같은 경우 빠뜨리는 것들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하였고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또한 틀린 부분이나 헷갈렸던 부분은 하늘색 형광펜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오답을 따로 모아 노트로 만들어 회독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되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론서에 그날 바로 단권화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풀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는 각 문제에 대해 왜 틀렸는지, 개념을 잘못 알고 있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이나 관련 이론 등을 인접한 부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기할 것이 많다면 그대로 답안지를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준비에 앞서 꼭 드리고 싶은 당부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 임용시험을 계속 도전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2차 준비를 반드시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합격하고 나서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준비된 교사임을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2차 준비해 보신 경험이 훗날 준비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둘째, 1차 시험 채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채점하신 선생님들께서 떨어지셨다고 생각하시고 2차 준비를 안 하신 선생님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 한번 채점을 해봤다가 자꾸 틀렸던 것이 생각나서 기분이 나쁘고 동기가 떨어진 적이 있어 그 이후로는 방구석에 시험지를 숨기고 잊어버렸습니다.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 합격과 불합격을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예측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당연히 붙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마치 1차 시험을 한 달 앞뒀을 때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세요. 2차 준비는 크게 1차 합격 전 한 달, 그리고 1차 합격 후 약 3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1차 합격 전에는 인풋을 위주로 준비했고 합격 이후에는 아웃풋과 고득점을 하기 위한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1차 합격 전에는 개인 공부 위주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였고 스터디는 주 5일 아이디어 비대면 스터디와 대면 스터디를 주 2회 진행했습니다. 1차 합격 이후에는 대면 스터디를 주 3회로 늘려 2주간 운영했고 시험 1주 전에는 사전에 스터디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번개 스터디를 3회 진행했습니다. 또한 즉답병이 특히 불안했기 때문에 경기 중등 선생님과 비대면 즉답 스터디도 매일 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풋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꼭 봐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책, 신년사, 해당 연도 초등 기출인데요. 시책은 보통 12월 중순에서 말쯤 공개되는데 새로운 시책이 나오기 전까지 전년도 시책을 보며 교육의 흐름에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시책이 나와도 큰 틀의 변화는 많지 않고 1차 합격 이후에는 시책을 새로 보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년사는 실제 문항으로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분석하고 이를 문제로 만들어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직 선생님들께서 신년사를 분석해 주신 영상들을 찾아보며 이해를 보완했습니다. 기출은 비교과 기출을 중심으로 1차 합격 전과 합격 후에 모두 풀어보았고 기출을 분석하다 보니 경기도 초등, 중등 기출도 도는 것 같아 1회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스터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스터디는 평가원, 서울,
경기 지역 보건 선생님들을 고루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지역 간 기출 주제가 돈다고 하여 각 지역의 전문가이신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로 진행하며 다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별 답변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합의를 하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각자 지역의 기출 분석 내용을 표로 정리해 공유했고, 이를 목차화해 하루에 2-3개 정도 게시글을 올리면 스터디원들이 댓글로 보건교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및 아이디어를 달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시야가 확장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과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덕질하듯이 공부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 우수 사례 공유에 블로그, 유튜브, 교육감 인터뷰 영상 등을 찾아보며 경기도 교육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미래 교육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책을 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 정책 해설 영상까지 찾아보았고, 특히 체육건강교육과의 정책을 읽어보며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변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풋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안을 정리해야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한글 파일 대신 밴드를 활용했습니다. 사이다 주제별 3가지씩 답변을 만들었더니 한글 파일로 100쪽이 넘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다 외우지도 못하고 원하는 내용을 찾기에도 어렵더라고요. 이 이후로 깨달은 점은 여기저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틀을 만들고 키워드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해야겠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던 꿀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밴드에서는 사이다 문제집의 목차를 게시글로 만들었고, 게시글에는 주제별 키워드와 현장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댓글에는 기출,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조건대로 저만의 답변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접 고득점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전의 준비와 다르게 했던 변화에 대해서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만능 답변 키워드 중심의 인출과 마인드맵 그리기입니다. 답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대신 핵심 키워드만 적어놓고 말로 풀어내는 연습을 했고, 다양한 주제와 조건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로는 문제의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늘어난 느낌을 받았고, 답변 구상과 즉답 상황에서도 끼워서 말하는 대처 능력이 쑥쑥 함양되었습니다. 둘째는 8분 안의 키워드만으로 구상하는 연습입니다. 점점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남은 시간에는 구상한 내용을 한번 훑어보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를 잘못 읽거나 난이도가 높아 구상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타임 데드라인을 정하고 시계를 보며 연습하기입니다. 면접에서는 시간 초과시 감점이 크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는 구상은 문제당 3분을 넘기지 않고 즉답의 경우 1번 답변은 2분 30초 이내로 끊는 것을, 8분 종료종이 울렸을 때 최소 4번은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스터디 중에 간혹 시간을 초과하기도 했고 실제 면접 현장에서도 즉답 시간은 안배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임라인을 미리 설정해두고 연습을 하다 보니 압박감을 체감하고 언제 답변을 끊어야 할지 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넷째는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부수기입니다. 매년 새로운 경기도 문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중에서도 내가 특히 어려워하는 유형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경기도 기출을 풀다 보면 지문이 길어 분석이 까다롭거나 스왓, ERRC처럼 긴장되는 유형이 자주 등장합니다. 저 역시 매번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곤 했지만 결국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알 수 없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어려웠던 문제는 그날 다시 풀어보고 비슷한 유형끼리 모아 한꺼번에 풀면서 익숙해지도록 연습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것을 물어보아 당황했을지라도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과 정리한 틀을 믿고 면접관을 설득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병행, 올인, 일병행, N수생 등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합격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하고 계신 것만으로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험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각자의 시기를 만나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합격해야만 해 라는 강박을 가지면 불안도 높아지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므로 잠깐 내려놓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높은 목표를 설정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 역시 문 닫고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1차 점수가 컷 근처로 나와 불안한 마음으로 2차를 준비했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합격을 위해 1차에서는 반드시 컷 플러스 10점을 받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2차에서는 내가 어떤 점수를 받든 2차에서 뒤집겠다는 마인드셋을 가졌었습니다. 이는 비단 이 목표가 다행히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합격 수기를 살펴보아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하느냐에 따라 마인드가 달라지고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를 종종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겪는 모든 힘든 순간들은 결국 피와 살이 되어 훗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 선생님들께서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를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